네, 저희 개장 시황 브리핑 이어가겠습니다. 네,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의료 장비 ETF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심볼이 IH 아닙니다. 같이 화면을 좀 보시면 주봉으로 보는 거거든요. 월봉입니다. 월봉인데 이렇게 10년 동안 아주 완만하게 올라왔던 그 주가가 갑자기 오래 빠지는 그런 모습을 약간 좀 쉬어가는 구간인데 아까 말씀하신 거 토대로 해서 한번 잘 분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 IHI, 그러니까 메디컬 디바이스 시장 여전히 성장 가능하기 때문에 이럴 때 한번 사는 것도 나빠 보이지 않으니까요.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IHI였습니다. 보시고 오늘 시장 어차피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으니까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리면요. 클린브랜드 패드가 보여주고 있는 나우캐스팅입니다.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 오늘 드디어 7.49를 찍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내려보시게 되면 자 한번 테이블 뷰를 보시게 되면요. 지금 11월 초에 7.9, 8.6 나오다가 7.9, 7.6까지 내렸다가 어제자에 7.54, 오늘자에 7.49로 사자를 봅니다. 그래서 13일 나오는 CPI는 조금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으니까 역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7.1 정도까지 빠지면 얼마나 좋을까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오늘은 제가 준비한 자료 확인해 볼 건데요. 오늘 혹시 축구 합니까? 치퍼고님? 한국전은 없습니다. 한국전 안 하는데 다른 축구 합니까 오늘? 네, 경기는 있겠죠. 있겠습니까? 네. 갑자기 확 빠져갖고요. 네. 두 가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저희 선배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연예인과 F 걱정하지 말아야 했는데 저는 아무도 걱정하지 않는 F를 한번 걱정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걱정해 보시면서 F 전망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최근에 진짜 뭐라고 적었냐면요. 고구마 같다 적었거든요. 어떤 느낌이 고구마 같다? 꽉 막혀 있다. 꽉 막혀 있다. 꽉 막혀 있다.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격증 시험은 여러분들 이제 20일 남았는데 지금 신청하셔야지만 공부할 수 있습니다. 꼭 미주미.co.kr 가셔갖고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제가 문제 드렸는데 2020년 가을쯤에 1,500억 달러 시총을 보여줄 때 이 붉은색이 올라왔는데 그때 엑스모빌이 이겼습니다. 준비디오가 그때 이겼어요. 엑스모빌을. 여러분들 기억 안 나시겠지만 준비디오가 이겼거든요. 근데 현재 시총은요. 엑스모빌 608조 원, 준비디오 28조 원으로 상대가 안 됩니다만 잠깐 이겼다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이것도 똑같이 그때 시점에 보여드린 건데 1등이 테슬라 시총입니다. 토요타 3등이 리비안. 1,519억 달러 보여주면서 3등이 뽑혔는데요. 밑에 폭스바겐, BYD 쭉 있는데 3등의 리비안이 뽑힐 정도까지 여러분 좋아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참 밑에 뭐가 있냐면요. 루시드, 포드 이런 게 보입니다. BMW 밑에 있죠. 그렇게 많이 컸던 기업이 리비안인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리비안. 예? 많이 빠졌겠죠. 여기 보시면요. 리비안 보신 것처럼 1,519억 달러에서 현재 258억까지 빠지면서 거의 몇 분의 몇 통하는 겁니까? 한 7분의 1토막 빠졌기 때문에 지금 많이 빠져있던 거 좀 보여드리고 갑자기 이거 왜 보이는 말씀하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설명드리게 되면 요겁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황당한 평가를 받은 주식을 그 기사가 나오는데 거기에 올라온 종목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가장 우스꽝스러운 황당한 평가받은 주식이 뭐였습니까? 제가 설명드릴 건데요. 이런 겁니다. 니콜라인데요. 고점이 93.99인데 현재 2.35달러. 엄청 빠져있죠. 여러분들 이게 한 90% 빠져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제가 요때 언제였냐면 2020년 한 여름쯤이었는데 제가 요때 막 그 글로벌 라이브 첫 번째 나왔던 시기였거든요. 제가 이렇게 니콜라 막 얘기할 때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만 많이 빠져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제가 볼 때 2.35까지 빠진 주가가 94달러까지 회복은 거의 안 되겠죠? 어렵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카바나 역시 중고차 판매 업체인데 376에서 7.34까지 빠져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많이 빠져있죠. 텔레닥 원격 의료 업체죠. 308에서 27달까지 빠진 모습인데 27.13이면요.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80% 빠져있는 그런 모습인데 역시 거의 회복은 어려운데 보면 될 것 같고요. 펠롯 역시 많이 빠져있는 그런 모습인데 171에서 10달러까지 빠져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루시드 역시 65달러에서 거의 10달러까지 빠져있는 그런 모습인데 루시드가 여러분들 모두하기 뭐였습니까? 제 기억에 그
뭐 더하기 뭐 하면서 테슬라 제2의 테슬라를 꿈꿨던 그런 기업이잖아요. 네, 디자인은 뭐 엄청나게 섹시하죠. 엄청 네, 섹시했던 루시드 그런 멋있죠. 기업인데 갑자기 기가 안 나는데 뭐 더하기 뭐였는데 페라리 더하기 뭐였나 해서 그렇게 많이 우리가 좋아했던 기업인데 주가 많이 빠져 있습니다. 자, 끝으로요. AMTD 디지털이라는 회사인데 요거는 이제 금융 관련 기업인데 홍콩 관련 기업이거든요. 근데 이 기업은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요. 심볼이 HKD입니다. 높았던 주가가 2,555달러였거든요. 지금 18달러입니다, 여러분들. 99%가 빠져 있거든요. 요게 많은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급등할 때 요 HKD 심볼을 가지고 홍콩 달러로 계산해서 잘못 올라왔다는 얘기도 있고 하는데 뭐 물론 왜 올라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기업들을 많이 얘기하면서 상당히 우스꽝스럽게 보고 있는데 혹시 끝에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여러분들한테. 지금 본 주식 중에서 다시 사고 싶은 주식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있습니까? 전 딱 하나 있습니다. 딱 하나 있습니까? 있습니다. 네. 뭐죠? 전 텔레닥 정도는 관심이 좀 갑니다. 아, 원격 의료업체 네. 텔라닥. 예, 넘겨보게 되면 요거 TDOC 요거죠. 요건데 맞습니다. 요거는 괜찮다. 네. 예, 그러면 이제 30달러가 안 되니까 지금 사서 좀 올라가면 뭐 괜찮겠죠. 요런 거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여드릴 건데 제가 이걸 뺐는데 왜냐면 뺐냐면 이제 또 방매타 얘기할까 뺐는데 가장 우스꽝스러운 3위에 올라간 게 이거였거든요. 메타 플랫폼스의 PER이 10.44배입니다. IWT가 뭐냐면 이게 가치주 ETF거든요. 가치 ETF의 평균 PER이 15배인데 말이 됩니까? 지금 가치주의 메타 플랫폼스가 가장 우스꽝스러운 어떤 사실에 올라왔기 때문에 보여드리는 거니까 재밌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메타 플랫폼스는 일단은요 주가 올라가기 전에 가치에서 먼저 빠져나오는 게 어떨까라고 다시 한번 조언 드립니다.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 보시고요. 그다음 아까 얘기했던 시장부터 볼 건데요. 현재 시장이 이런 거거든요. 딱 보시면 이 위아래가 거의 한 20일 동안에 갇혀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 밴드가 한 100포인트가 안 돼요. 얼마 안 되는 그러니까 이게 위에가 4,100이 3,900이니까 이게 전체가 여기서 여기까지가 200포인트거든요. 여기는 여기까지가 얼마 안 되겠죠. 갇혀 있는 그런 모습이 2주 연속 나와주고 있는 겁니다. 답답하죠. 답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보기에는 뚫고 올라갈 만한 내용이 나올 것 같은데 그게 뭐냐?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8월 의장이 1시 반에 하는 연설인데 제가 보기에 브루킹스에서 하는 연설에 뭐가 나오냐면요. 전망, 경제 전망, 물가, 노동시장에 대한 연설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때 뭔가 시장에 대한 힌트가 나오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1시 반이면 몇 시냐면요. 한국 시간으로 3시 반에 발표하는 거니까 같이 보시면서 한번 전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근데 이분이 또 갑자기 또 약간 비둘기로 변하지 않겠죠? 매파적인 기조를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 그죠? 네, 이미 연준 위원들의 다른 분들의 코멘트가 나왔고 특히나 블라드 청재 같은 오피니언 리더의 의견이 꽤나 호키시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꽤나 높은 금리를 부르짖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도 오늘 꽤나 매콤할 거다. 네, 굉장히 또 매운맛 파월이 나올 매운맛?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주 매운맛보다는 조금 매운맛 네, 보이지 살짝 않을까? 매운맛? 살짝 매운맛. 약간 매콤? 네. 갑자기 맛이 바뀔 리는 없으니까요. 그게 네. 좀 보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애플을 볼 건데요. 애플은 여러분들 이번 달 11월 1일부터 오늘까지 S&P 2.79% 올라오는 반면에 애플은 마이너스 6.29% 하락하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 좀 문제가 커져 보이죠. 한번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애플을 좋아한다고 미리 말씀드리고 넘겨보시게 되면 매출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2년 전에 그다음에 작년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 꾸준히 나오기 때문에 매출은 좋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런 계표가 나오죠. 절반이 뭐냐면요. 아이폰 매출 절반이기 때문에 이게 빠지면 안 되거든요. 빠지면 안 되는데 최근에 코로나 공세 때문에 이게 안 좋아진 거죠. 라고 미리 문제를 보시고 한번 같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이 아이폰 매출입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이제 이게 그 향후 10년 동안의 모습인데요. 중간에 불스포스 올라오는 표가 있어요. 이게 언제인지 혹시 체포관이 아십니까? 분기마다 매출이 증가할 때가 있는데 그게 지금 분기. 4분기. 네. 4분기에 아이폰이 많이 팔린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4분기 많이 팔리는데 하필 코로나 봉쇄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안타깝죠. 안타깝죠. 네. 안타깝고 이게 만약 연연히 크게 되면 당연히 매출 깎아먹는 요인이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 한번 같이 좀 보시면 제가 어떤 얘기 하는지 이해할 것 같습니다. 이거예요. 정조가 아이폰 시대로 굉장히 분류가 되고 있는데 봤더니 팀쿡이 미리 갔었습니다. 같이 한 찍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 직원 20만 명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차피 감소분은 넘어가고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겠죠. 빨리 다른 공장을 만들면 되지 않겠냐 물어보시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아이폰 14에 대한 주문이 지금 아이폰 14 프로가 여기서 100% 만들어집니다. 정조 폭스콘에서. 딴 데서 안 만들어요. 여기 보시면 뭐
페가트론, 그다음에 럭시아라고 하는 요 부분도 중국 공장인데 지금 유독 하필이면 14 프로가 정조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문제가 되면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최포원님 폰은 14입니까? 아닙니다. 전 12 아직 쓰고 있습니다. 12는 말씀하지 마시고요. 자, 네. 일단 중요한 건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중국 안에 딴 데 만들면 어떻게 하냐 물어보시는 분이 많으신데 이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대부분의 제조는 중국산에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80%가 정조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빨리 다른 데 만들면 좋은데 지금 가까운 공장이 인도 공장이거든요. 인도 공장인데 지금 코로나 봉쇄 때문에 최근에 인도 공장의 직원을 내백까지 지원한다고 발표했는데 그 내백까지 지원하는 데 걸린 시간이 대략 2년이 걸린답니다. 2년. 2년이면요. 코로나 끝나서 이미 끝났죠. 끝난 시기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꾸준히 사람을 모은 다음에 하더라도 2년 뒤에 약 25% 생산 안 된다. 80%를 못 끌고 가요. 어차피 인도에서 안 되기 때문에 지금에 나와주고 있는 아이폰에 대한 생산은 무조건 정조밖에 없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물론 인도 쪽으로 가겠지만 저 한 가지 궁금한 게 왜 인도 쪽에 직원을 빨리 미리 지원하지 않았을까. 다소 아쉬운 감이 있거든요. 왜 그럴까 싶은데 그 기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인도 공장이 뭔가 가동이 안 된다는 것을 보여드리고요. 해봤자 약 25%니까 얼마 안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보시면 자,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내가 주문한 다음에 아이폰 14 프로가 집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인데 거의 40일까지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여집니다. 원래 20일 안쪽이었거든요. 2배까지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과연 아이폰이 있기 때문에 이걸 기다릴 것인가 라는 부분이거든요. 최포원님은 아이폰을 좋아하시니까 기다리시겠죠? 저는 기다립니다. 40일이어도 기다립니다. 지금 하면 네. 시청하면 내년에 오는 거예요. 네. 해가 바뀌어서. 네. 오는 거. 사실은 아이폰 유저들에게 저 정도 기간을 기다릴 수 있는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맞는 정답인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아이폰 14 프로를 구매하는 분들의 100%가 전부 다 아이폰을 이미 구매한 분들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겠죠. 네. 저도 찾아봤더니 그건 정확한 자료가 없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다 돌려보게 되면 이런 겁니다. 지금 아이폰 교체주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혹시 여러분들 뭐 쓰다가 배터리가 닳아서 바꾸신 분 없잖아요. 깨지거나 네. 그게 아니고 그냥 바꾸는 거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개인들은 보통 3년에서 2년까지 빨라지고 있는 모습 보여집니다. 이게 어떤 얘기하는 거냐면 지금 빨리 바꾸고 싶어하는 욕구가 크다. 그러니까 약간의 아까 40일을 견디겠지만 저는 좀 답답할 것 같아요. 기다리는 동안에. 자 그러면요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런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죠. 그런데 아이폰을 이번에 사용하자 하는 분들 처음 사용하는 겁니다. 처음 한번 사용해볼까 했던 분들이 20일에서 40일까지 그 지연된 기간이 더 나오면 아니면 이건 지금 예측이고 조금 더 코로나 봉쇄가 이어져 갖고 60일까지 더 걸린다. 아니면 넉 달 걸린다. 한다 그러면 과연 이런 분들이 아이폰을 고집할까? 라는 부분이에요. 저는 네. 안 할 것 같거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비싼 건 참죠. 비싼 건 참는데 기다리는 거 못 참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 저는 좀 많이 내면 좀 참거든요. 네. 하는데 못 기다려요. 저는. 식당에 가서 줄 서는 건 안 가거든요. 근데 만약에 어떤 분들이 좀 비싼 거 참지만 조금씩 지연하는 거 못 참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뜩이나 아이폰 부담스러운데 출고가 지연된다는 거에 실망감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거 뭐 제 내피셜입니다. 제가 볼 때는요. 어쨌거나 구매 안 할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 애플에 대한 큰 부담이 이거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거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현재 전 세계 브랜드를 보게 되면요. 가장 인기 있는 폰은 아직 삼성입니다. 삼성, 애플, 샤오미, 오포, 비보인데 그러면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똑같은 동일한 성능을 갖고 있는 삼성을 구매하거나 샤오미 쪽에 가는 분들이 일부 나오지 않을까 싶은 거기 때문에 약간 좀 제가 보기에는 아이폰에 대한 그 애플에 대한 걱정이 커진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얘기했던 인도 공장에 대한 지연,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아이폰이 아까는 40일이었지만 조금씩 더 기간이 증가하게 되면 일단은 아이폰이 못 만드는 건 당연한 거고요. 아마 아이폰을 구매하는 분들까지 뭔가 좀 구매를 바꾸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올해 좀 아이폰은 다시 한번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코로나 봉쇄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아까 우리 그 이지영 선임 매니저 말을 치게 되면 3월이 아니겠습니까? 네. 완화되는 게 3월이면 벌써 지금 아직까지 넉 달을 기다려야 돼요. 4개월을. 4개월 동안 기다리다가 만약에 봉쇄가 풀어지지 않게 되면요. 글쎄요. 조금씩 그 아이폰에 대한 매출이 꺾일 걸로 보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천만대가 아니고 더 생산 감소가 커지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어떻게 좀 동의하시는 게 있습니까? 저는 지금
솔직한 얘기로 애플을 굉장히 걱정이 많이 돼요. 아까 얘기했던 마지막 그거 때문에 40일보다 더 증가하게 되면 구매하시려는 분들이 좀 취소가 나올 것 같다라는 게 제 관점이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사실 저도 대략 한 15년째 애플 휴대폰 사용하고 있지만 뭐 애플 생태계에 들어오면 사실 이걸 벗어나기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렇죠. 네, 기구매자. 맞습니다. 기구매자. 그래서 예. 신규 구매자들에겐 저 딜레이가 좀 크리티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기존의 애플 유저들에겐 그렇게 크리티컬한 이슈는 아니라서 뭐 좋은 이슈는 아니지만 저는 크리티컬한 이슈는 아니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제가 이거 얘기할 때마다 선배님들이 그래요. 네가 애플 생태계를 몰라서 그러는 거다. 근데 애플 생태계만 아까 얘기처럼 처음 들어간 분만 구매하는 게 아니니까 기존의 구매자만 구매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처음 하시는 분들이 약간의 그런 의욕을 꺾을 수 있다는 거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나온 이 기사가 다시 한번 애플의 조금 좋은 이미지를 먹칠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게 어떤 거냐면요. 지금 중국의 락다운이 펼쳐지면서 시위자들이 보통 애플 아이폰을 갖고 있는 분들이 애플 드랍이라는 게 있어요. 아시죠? 네. 애플 드랍이라고 하면 저하고 채퍼고님이 둘이서 보통 통신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요거를 통신하면서 시위자들이 보통 이제 어디로 모이자, 그다음에 시위에 대한 어떤 정보를 같이 공유했던 하나의 이제 통신망이었는데 애플이 갑자기 오늘부터 새로운 시간 제한을 적용시켰습니다. 이 둘이 애플 드랍이 10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제 이런 거죠. 혹시 애플이 중국 당국의 이 봉쇄에 대한 시위에 협조하는 게 아닌가 라는 기사가 나와주면서 오늘자에 애플에 대한 이미지가 좀 깎이는 그런 모습까지 나왔기 때문에 애플 지금 연말 두고 나서 가장 판매가 좋아질 시기에 조금 문제가 되는 게 모습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어서 보여드리는 거니까요. 한번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하지만 애플이 뭐 워낙 큰 기업이니까 잘 넘어가겠습니다만 일단은 코로나 봉쇄 앞에서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거니까 잘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 끝에 나왔던 요 기사 있지 않습니까? 요거에 상당히 좀 많은 현지 분들이 애플을 뭔가 좀 이렇게 너무 정부에 거의 같이 짰다는 게 좀 사실화되면서 애플의 이미지가 많이 좀 폄하되는 게 모습 보여줘갖고 약간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보통 이제 저희가 VPN 같은 거 해서 중국에서 보통 인터넷 안 되면 하지 않습니까? 근데 네. 애플 드랍이 많이 유효한 걸로 보이는데 지금 청년분들이 애플 드랍이 안 되다 보니까 답답하다라고 평가가 좀 많이 나왔다는 것도 끝으로 좀 보여드립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여러분들 애플이 그냥 애플이겠습니까? 이렇게 어려울 때마다 우리 애플은요. 연평균 500억 달러씩 자사주입하는 아주 훌륭한 기업인데 여러분도 연평균 500억 달러면 어느 정도 규모가 될 것 같아요? 500억 달러. 500억 달러가 여러분들 GM과 포드의 시총이고요. 우리가 좋아하는 하겐다즈를 만들고 있는 제너럴 밀스 시가총액이거든요. 그 정도의 규모를 보통 이제 주주 환원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좋은 기업 맞다. 다만 좋은 기업 맞습니다만 아까 얘기했던 4분기에 나오는 아이폰 매출 현황은 꼭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말씀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얘기합니다만 저 애플 바이 한 명입니다. 제가 애플을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지만 제가 봤을 때 걱정스러운 거 얘기한 거니까요. 나중에 추이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까 얘기했던 그 일부분이 주가에 반드시 받는 거니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선물만 좀 확인해보고 오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S&P 500 0.27%, 다우가 0.13%, 나스닥 0.48% 모두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미 제롬 파월 연준이랑 연설을 짐작하는 게 아닌가라고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매운맛이 아니고 그냥 매운맛으로 보일 거기 때문에 미리 움직이는 게 아닌가 싶은데 끝까지 봐야겠죠? 3시 반에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뭐 시장이 사실 방향성이 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고구마 같아요, 고구마. 네, 답답합니다. 답답한 표현이 정말 맞는 것 같고 일단 시장은 여전히 매크로적인 이슈, 연준의 금리 인상 경로에 대한 두려움을 극도로 회피하려고 하다가 그걸 다 반영한 것 같고요. 다만 시장이 가파르게 가기에는 두 가지 악재들이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결국은 CPI가 우리가 생각한 만큼 꺾일 건가에 대한 확인이 안 되어 있고 그렇죠. 그리고 연준의 위원들의 코멘트가 굉장히 여전히 위협적입니다. 제임스 블러드 총재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2023년까지는 정책금리가 5% 위에 유지되어야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금리 인하에 관한 논의는 2024년이 돼야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반면 월가의 예측들은 내년 하반기 2023년 하반기가 되면 한 2번 정도는 금리 인하가 있을 거라는 게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의 컨센서스와 연준 위원들의 생각이 많이
차이가 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게 메꿔지기 위해선 반드시 CPI가 꺾여줘야 되는데 그 CPI 꺾인 속도에 따라서 결국 내년 시장이 결정될 것 같고요. 오늘 아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코멘트는 최근까지 나온 톤을 봤을 때 그렇게 시장의 우호적인 분위기보다는 약간 긴장하게 만드는 멘트일 가능성이 조금 있어서 결국 꽤나 강한 멘트가 나왔을 때 시장이 어느 정도 매물을 소화해내는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뭐 마이너스 2, 3%의 급락이라고 하면 좀 아플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뭐 약보합 정도, 뭐 약보합 기존에 정도? 플러스였던 시장이 마이너스 뭐 0.78 정도로 소화해낸다면 다행히 시장은 매크로적인 이슈를 다 이겨내고 그래도 정상에 가까이 간다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멘트 자체보다 그 멘트에 따른 시장의 반응을 보는 게 좀 백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뭐 제가 자세한 건요 내일 아침에 올모어 시간에 말씀드릴 건데 벌써 겁나요. 아침에 얼마나 추울까요 내일? 긴장되네요. 네, 긴장되는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부디 올라가기를 한번 기원해 보면서 오늘 끝내면 되겠습니까? 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아마 시장의 방향을 결정할 거니까 그때 위에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세한 건 또 제가 내일 아침에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타이밍이 기가 막히네요. 타이밍 기가 이제 다 한 겁니까? 네, 다 그럼 했습니다. 인사해 주시죠. 네, 저희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발언 네. 저희 같이 또 내일 새벽에 네. 업데이트해 드릴 네. 거니까요. 네. 저희 부사장과 함께 내일 월무부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내일 같은 시간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보시면 이제 여기 다이어리가 떡상내드. 다이어리가 들어 있습니다. 작년에 다이어리를 출시해 여러분과 함께 모은 다이어리 판매금을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데 전액 기부했었는데요. 올해도 2023년 다이어리와 함께 따뜻한 연말을 만들어 보려 합니다. 3프로TV 다이어리와 2023년의 시작을 이웃과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구매 방법은 영상 하단 댓글을 확인해 주십시오.